네, 안녕하세요. 아톰 에고이안 작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톰 에고이안에 대한 감독 이야기도 또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아톰 에고이안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유명한 캐나다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이 영화는 아실 거예요. 그 클로이라는 영화인데 요 영화 혹시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셨기도 할 거고 뭐 요런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인데 사실은 진짜 전성기는 90년대예요, 이분이. 그래서 94년에 오늘은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아톰 에고이안 감독님 작품 두 개를 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엑조티카라는 영화랑 어저스터라는 영화 두 작품을 조금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달콤한 내세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작품을 중심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르적인 일탈이라든지 어, 일탈에서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벨 페라라라는 감독이나 혹은 뭐 이런 저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사실 스콜세지나 드팔마 감독도 폴 슈라이더 이런 사람들도 다 독립영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실은 장르 영화를 구축을 하고 그 장르의 이탈에서부터 이제 자기의 영화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뭐야 이 사람들이 그 독립영화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또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영화적인 접근을 하냐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우연적인 사태의 충돌을 그림으로 인해서 혹은 내면이 전혀 정말 저런 내면이 있나? 뭐 저런 삶이 있나? 이런 종류의 충돌을 그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영화적인 과정을 설명해내는 감독들이 있는데 이 에고이안 감독은 후자죠. 장르적인 재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뒤틀리고 변형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그리면은 독립영화가 아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러면 독립영화가 아니야. 그리고 에고이안이 이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영화인으로서 진정한 그 힘을 사실은 그렇게 발휘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고이안 감독의 영화 속의 등장인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본인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생각이 없어. 대신에 이 사람들은 본인의 그 상처를 약간은 비도덕적인 측면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윤리적 법적으로는 해가 안 되는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저게 맞나 싶은 방향으로 자기의 뒤틀린 지점을 해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고이안 작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엑조티카를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이 영화는 아마 IPTV로도 보실 수가 있고 시네마테크에서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에고이안 감독을 안 지가 한 3년, 4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가까운 감독은 아니었는데 제가 엑조티카 그리고 이제 어드저스터 그리고 달콤한 내세 이 세 작품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이 감독에게 경도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설득이 되고 영화적인 입장에서 독립영화나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전 이 정도까지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엑조티카부터. 자, 엑조티카는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역시 이것도 약간 성적인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이제 좀 이렇게 노출이 있는 스트릿 클럽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그냥 야하다, 뭐 조금 그렇다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와 그 상처의 엇갈림으로부터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게 하나가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올랐는데 이게 안 내려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고 또 이렇게 또 뭐 IPTV나 이런 데서 또 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인공 프란시스가 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도 실상은 영화의 중후반부에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화는 꽤나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자신의 시간을 흘러보내는데 영화 전체에 걸쳐서 서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스트릿 클럽의 정글 속 모습과 토마스가 운영하는 가게의 정글 속의 모습이 대꾸를 이룬다. 등장인물 전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상실을 겪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를 떨쳐보내거나 누군가와 떠나보내거나 누군가와 이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현재는 불완전하고 미래는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지점이에요.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저 사람과 어때? 행복한 시간이건 불행한 시간이건 간에 그 사람과 공유했던 과거의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외에는 미래나 현재는 다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뭐 성적인 행위라든지 일탈의 행위가 해소가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언제나 현재적인 지점을 딸을 살인범에게 잃었다라는 그 프란시스의 그 내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현재를 살게 하는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현상이 드러나서 살고 있어. 근데 그 현상의 이면의 완전히 본질은 살인범에게 딸을 잃고 자기 아내도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의해서 지금의 프란시스의 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좀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이 이 작품 속 세계의 세계관인데 일단 기독교의 원죄론이 무겁게 사태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톰 에고이아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이나 쫓겨진 낙원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심어놔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로.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적 인연관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좀 난해할 수밖에 없겠죠. 차이점이 있으면은 불교적 윤회가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한번 돌아야 되잖아. 불교도. 한번 영혼이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자아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자아 철학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혼이 너바나로 가야 되잖아. 열반의 세계로. 그런데 여기서는 아토메거이안의 세계에서는 불교적 윤회관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여기서 스트릿 클럽에서 일하고 굉장히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프란시스가 집착하는 여자와 그리고 프란시스 자체의 관계가 영화 맨 마지막에 좀 폭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드러나는데 그게 서글프고 슬프다기보다는 신비롭고 불가해한 느낌을 주죠. 이 영화에서. 그러면은 이 영화 좀 읽어볼게요. 이 영화는 고백의 형식을 가진 영화이기도 하다. 등장인물들은 삶의 슬픔과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을 스스로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그 정확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한다. 그들은 최대한 자신에게 닥친 슬픔을 누군가에게 토해내고 싶지만 그것은 언제나 미끄러지는 듯이 보인다. 특히 프란시스는 그의 삶에 닥친 슬픔과 비극의 근원을 경험은 했지만 그것이 왜 자신에게 닥쳐야만 했는지에 대한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는 가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를 계속해서 만지고 굉장히 상처를 더듬기만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슬픔과 상처에 대한 이런 태도는 치유가 안 되는 종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조금 덜 읽을게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엑조티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한번 영화를 직접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 섹시하다, 뭐 영화가 뭐 조금 야릇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거를 뛰어넘는 불가해한 지점이 있어요. 뭐 굉장히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거를 환상으로 풀어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전제는 과연 영화 따위가 불가해한 우리의 삶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깊이가 있나?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그냥 영화는 즐기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영화가 가지고 있는 깊이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불가해한 속성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어려운 지점을 드러내는 영화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이런 엑조티카 같은 이런 영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영화, 어드저스터, 요 영화를 조금 더 하고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것도 보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OTT나 IPTV에 떴어요. 제가 보는 텔레비전이나 제가 보는 OTT에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은 그렇게 어렵게 구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도 독립영화예요. 이 영화도 독립영화고 이건 깔고 들어가는 건데 독립영화라고 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 뭐 좀 지루해. 물론 지루할 수 있어. 호흡은 지루할 수 있는데 이 근저에 놓인 팽팽함은 사실은 이 영화도 만만치가 않아요. 독립영화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가장 잘 구현한 감독 중에 한 명이 에고이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톰 에고이안의 또 다른 영화인 어저스터 역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수작이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하게 되고 삶의 이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이 영화 역시 호흡 자체는 매우 잔잔하며 평안하게 진행된다. 아톰 에고이안의 영화에서 캐나다는 이상한 공간이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외양은 매우 깨끗하며 젠틀하다. 모든 것은 평화롭고 완전한 듯이 보인다. 캐나다의 풍경 역시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이상하다. 영화의 주인공은 화재 이후에 화재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화재를 통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사와 같은 따뜻함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임시 안식처의 모텔을 소개해주는 그런 종류의 어떤 봉사자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해자 가족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들 중에 한 명과 불륜을 이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동성애자다, 이성애자다, 양성애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깨어진 사태에 놓인 피해자 가족에게 선의를 베푼다가 전제 1. 그리고 그 중에 한 명과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간에 그 중에 한 명과 불륜을 저지른다라는 독특성이 2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에 타서 완전히 전소가 돼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는 사람 정체성 1, 다른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이 1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델하우스에 같이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 있던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처형이 사실은 피해자였다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피해자와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사람의 내면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공허함 자체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것도 사실 불가해한 지점이에요. 굉장히 불가해해요. 아니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에고이안의 영화에서는 왜 저래라는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판단이나 가치평가를 내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그냥 지켜봐요. 이 사람의 카메라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영혼을 나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당혹스러움, 그럴 때 오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해함.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낯섦.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낯섦. 오히려 이럴 때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인 게 에고이안이 짚어내는 지점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조금 쓰고 소설을 이렇게 쓰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소설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신호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거는 추후에 제가 또 강의가 되면 되겠지만은 하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과 현상에서 부딪히는 그 관념이 충돌했을 때 그 차이에서 그 차이에서 내가 가진 당혹스러움과 내가 가진 생각의 그런 어떤 부분, 저 사람의 내면을 봤다라는 부분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물의 행동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선의가 있고 저런 내부가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양자는 결합이 잘 안 되는 차원이잖아요. 왜 저 따위로 행동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사람이 쌓아오고 축적한 모든 삶의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영화도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엑조티카, 어저스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토메고이아는 상당히 거장의 위치에 놓인 분이시고 사실 97년에 칸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면서 40이 안 된 나이로 이제 세계적인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좀 주춤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좀 주춤하세요. 제가 근래작인 리즈 위더스푼이 나오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은 있는데 예전에 그 반골 기질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약간 그 점은 좀 안타까웠던 느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메고이안 감독 이야기는 또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달콤한 내세도 있고 또 다른 영화들도 제가 감상한 것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아토메고이안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